미국의 그 대선의 향배를 가름할 TV 1차 토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자, 1억 명이 볼 거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 닐 암스트롱의 아폴로 달 착륙 이후에 최대의 TV로 볼 거리다. 이런 말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힐러리는 열심히 모의 시뮬레이션 그 토론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이렇게 낳고 있는데요. 뭐 힐러리의 건강 문제, 또 이메일 게이트, 트럼프의 막말, 이런 부분들, 또 최근에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크고 작은 테러나 흑인 총격 사건, 이런 것들이 주 이제 논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방청석에 이 각각 제일 앞줄에 초대 손님을 불러서 앉혀놓을 수 있는데, 힐러리는 트럼프를 항상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NBA 미국 프로농구의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 마크 큐번을 방청석 제일 앞에 앉혔습니다. 이 사람은 돈 많은 미국의 사업가인데 또 트럼프하고 라이벌로 엄청 욕을 해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누구를 불렀을까요? 트럼프다운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섹스 스캔들이 있었던 제니퍼 플라워스라는 여자를 불렀습니다. 제니퍼 플라워스는 트럼프의 초청 의사가 알려지자마자 트위터에 안녕 도널드, 나는 당신의 편이고 초청받으면 분명히 이 토론장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하는데요, TV 토론을. 대학에 이 호프스트라라는 학교죠. 이 방청권은 교직원하고 학생한테 우선 배포되었고 신청자 가운데 일부 추첨을 통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사람 제니퍼 플라워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워낙 예측 불가라서요, 이 모니카 루인스키, 폴라 존스 등을 갖다가 다 거론을 하면서, 또는 이 사람들도 불러서 이렇게 앞에 앉힐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힐러리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뭐 여러가지 여론조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힐러리가 앞선 게 조금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발표한 공동조사에서 이 둘이가 동률로 이 TV 토론을 맡게 됐습니다. 아마 TV 토론 직전에 이 여론조사가 제일 가까이 발표되는 모양인데요. 41대 41. 그리고 자유당의 게리 존슨이 7, 녹색당의 질 스테인이 2%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자를 붙이면 어떻게 될 거냐? 자유당과 녹색당 후보를 없애고 하니까 46대 46으로 동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를 TV 토론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 이걸 입증하겠다 그러고요. 정작 트럼프는 토론에서 자신이 힐러리한테 아주 상냥하게 대할 거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지켜봐야 될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선 8번을 마친 쪽집게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자, 이 쪽집게 교수는요, 엘렌 리트먼이라는 미 아메리칸 대학의 정치 역사학과 교수인데,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힐러리를 꺾고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리트먼 교수는 81년 개발한 대선 결과 예측 모델 백악관으로 가는 길이라는 부분에서 제3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존재, 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 장단기 경기, 그러니까 경제 이 활성화 등을
13개 명제를 기준으로 집권당 후보의 승패를 예상하는데 이번 대선에 이 모델을 적용하면 집권당의 후보인 힐러리의 패배가 점쳐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참 보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라면 뉴욕타임즈 NYT라고 부르는 신문일 거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일 겁니다. 이 중에 뉴욕타임스가 트럼프가 안 되는 이유라는 사설을 게재하면서 힐러리를 지지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트럼프는 편견과 허세, 거짓 약속에서 사는 인물이다. 트럼프의 시각이 매우 위험한 충동과 냉소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 또 거짓 주장과 개인적 모욕,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성차별로 점철된 선거 운동에도 트럼프는 미국 사람들을 많이 사로잡는 데 성공을 했다. 이제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진면목을 봐야 된다. 트럼프의 성격에 매료됐던 유권자들은 잠시 멈춰서 트럼프의 자질에 주목해야 된다면서 트럼프의 허세와 자신의 반하는 이들에 대한 잔인한 조롱, 여성 비하, 거짓말, 국가와 종교에 대한 조악한 일반화 등을 트럼프를 뽑아서는 안 될 자질로 연결했습니다. 자, 우리는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 세대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 정녕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사설을 끝맺었는데요. 전날에는 힐러리를 가장 켈련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면서 힐러리의 지성, 경험, 강인함, 용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자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부부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정치를 해서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버는 건지,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고, 대선 유세나 기자회견을 하는 대신 돈 많은 사람들과 모임을 하는데 몰두한 사람이고, 이 대통령을 했고 국무장관을 했고 대통령 후보라는 것만으로 엄청난 이권을, 재단을 만들어 놓고 부부간에 뜯어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메일 게이트 등을 통해서 드러난 힐러리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NYT가 트럼프에 대해서 했던 많은 트럼프의 단점들 중에 상당한 부분은 사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그런 개인적인 허물들은 철저히 개인적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막말을 하는 부분도요. 그것이 대중적으로 트럼프의 막말의 배경에 대해서 각자 판단할 문제입니다. 힐러리는요. 권력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이권 청탁과 돈을 만들고 거짓말을,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짓말들을 사법기관 앞에서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남편 빌 클린턴은 섹스 중독자로서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이런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단 한마디도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진보와 정의의 올바른 관점은 과연 이런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뉴욕타임스류의 진보, 즉 돈 많은 사람들이 고상한 척 하면서 뉴욕타임스나 이런 거 하나 옆에 끼고 진보적인 척하는 여피족 형태의 형태들에 대해서 혐오를 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훨씬 인간적으로 솔직하다고 보고요. 인간적이나 국가적으로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힐러리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반대했다면 우리 뉴스 브리핑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힐러리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솔직한 방송이니까요. 근데 미국 대선에서 하나 이제 복잡한 부분은요. 게리 존슨하고 질 스테인 이 두 사람이 한 10%를 갖다가 먹는 걸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사자 대결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이 트럼프한테 좀 더 유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 게리 존슨 자유당 후보를 지지하는 상당수는 30대 전후의 젊은 층인데 이들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힐러리 지지를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제3후보로 이렇게 가 있고, 또 녹색당의 질 스테인 또한 그런 류의 성격입니다. 결국 게리 존슨이나 질 스테인은 이 미국 민주당의 샌더스 지지 성향을 가진 표들이 젊고 진보적이고 이런 표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선은 사자 대결로 갈 것은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선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각종 등록 여건을 이미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은 사자 대결로 치러질 것이고, 그 부분에서 힐러리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두 사람이 실제 당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 힐러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힐러리의 하나의 우려스러운 측면들은요, 현재 이 히스패닉과 젊은 층의 지지율이 힐러리에게서 상당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하도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불법 이민자들을 비판하니까 히스패닉이 다 힐러리한테 돌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힐러리는 이들을 사실상 방치를 해놨는데요. 이 방치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어떤 민생 문제나 이런 부분에 너무나 힐러리가 무관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리면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플로리다, 네바다, 콜로라도, 애리조나 등에서 힐러리 지지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플로리다에서 힐러리가 이기면 트럼프한테 사실상 힐러리가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여러가지 환경으로 보면 인구 구성이 히스패닉이 월등히 다른 주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플로리다가 접전 양상에서 오히려 힐러리한테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고전이 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 히스패닉의 지지를 갖다가 상실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젊은 층에서도 힐러리는 오바마가 과거에 2차례 대선에서 승리할 때 얻었던 표들만큼을 못 얻고 있답니다.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는 30세 이하 유권자의 60대 37로, 자기가 60, 민 롬니가 37로 압도했는데, 힐러리는 이 젊은 층 지지율이 오바마의 절반 정도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미국 대선요. 저는 제니퍼 플라워스를 트럼프가 부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힐러리 급준다고 오버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내일 트럼프가 굉장히 점잖게 하면서 한 방을 힐러리한테 날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힐러리가 이길 거라 보고 있지만은 TV라는 미디어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트럼프가 진부하고 재미없고 한마디로 딱딱한 힐러리보다 재미있고 쇼킹하고 포인트를 아는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힐러리보다 훨씬 적은 돈을 쓰고 독설로 TV 광고를 다 하고 있고, 힐러리는 광고를 돈을 주고 사서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몇십 배 더 TV 광고 비용을 쓰고 있는 게 그것을 증명합니다. 트럼프는 내일 TV 토론에서 힐러리의 거짓말과 위선, 그리고 기득권과의 결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